중국에서 방금 터진 사건들 보고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왜 이걸 안 다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영상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들입니다. 솔직히 이거 보고 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 영상들 처음 봤을 때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한 식당에서 재료 손질하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남자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가게 소스를 훔쳐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냥 소스가 아니라 그 가게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그니처 상품이었대요. 손님들한테 인기 많아서 따로 판매까지 하던 거였다고 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한국 같으면 CCTV 있고 신고하면 바로 잡히잖아요? 우리나라는 편의점에서 껌 하나 훔쳐도 다 걸리는 나라거든요. 방범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깔려 있는지 아시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대놓고 훔쳐가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치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두 번째 사건은 더 가관입니다. 한 남성의 집 앞에 새로운 도로가 깔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침범당했다고 망치를 들고 나와서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망치로 땅땅땅 때려서 산산조각을 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은 완전 멘붕 상태였고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 정부가 개인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정편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권리를 짓밟는 거죠.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도로 하나 깔려면 주민동의 받고 보상 협의하고 법적 절차 다 거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망치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인가요? 세 번째 사건.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남녀가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남자가 오히려 경찰한테 화를 내면서 밀쳤다는 거예요. 경찰을 밀쳤다고요? 주변 시민들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경찰한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받고요. 근데 중국은 법 집행력 자체가 약하니까 국민들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네 번째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비가 내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우산도 없이 길거리에 앉아 있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관심을 안 줬다고 합니다. 폭우를 홀로 맞으면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국 사회가 완전히 개인주의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에서 누가 쓰러져 있으면 바로 119 부르고 응급처치하고 도와주잖아요. 몇 년 전에 지하철역에서 할아버지 쓰러졌을 때 시민들이 다 같이 도와서 살린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한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비 맞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다섯 번째, 주차장 사건인데요. 이건 진짜 황당합니다. 한 여성이 보라색 SUV를 주차선 안에 정확하게 주차하고 볼일 보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옆에 있던 흰색 밴이 자기 차 주차선을 침범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중하게 다시 주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남자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작은 주차 문제가 폭발적인 갈등으로 번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매너와 양보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고치면 되는 건데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였으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다시 주차하죠. 근데 중국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중국식 문화입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정말 심각한데요. 폭우가 쏟아지는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길 한가운데가 움푹 파이면서 도로 중앙부가 붕괴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끝쪽 도로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들과 시민들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원인은 부실 공사였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도로가 무너진다는 건 기반 시설의 안전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도로 공사할 때 안전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시공사 감리단, 정부 감독관까지 3중 4중으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한국 도로는 폭우가 와도 지진이 와도 절대 안 무너져요. 근데 중국은 도로가 비만 오면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건설할 때 비용 아끼려고 부실 공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뇌물 받고 눈 감아줍니다. 이게 중국의 건설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썩어 있는 거죠. 이런 나라가 지희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7번째 사건도 가관이에요. 보행자 전용 도로에 높은 턱이 설치돼 있어서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게 돼 있었는데 한 남성이 어디선가 널빤지를 가져와서 임시 다리처럼 깔고 오토바이를 몰고 건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통규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보행자 전용 도로는 왜 만들었겠어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자기 편의를 위해서 널빤지까지 깔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이런 거 하다가 바로 단속 걸립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게 일상입니다. 법규가 있어도 지키지 않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무법천지가 아니면 뭐예요? 8번째 사건은 진짜 충격적입니다. 도심횡단보도에서 노인이 자전거 타고 건너다가 넘어졌는데 주변 시민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최근에 비슷한 사건들에서 일부 노인들이 사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선의를 베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회라는 겁니다. 한국에도 가끔 이런 사건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이게 완전히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한다는 뉴스가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은 신뢰 사회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9번째 사건. 이건 진짜 위험천만한데요. 한 동물원에서 부모가 아이를 난간에 위태롭게 앉힌 뒤에 맹수 우리 아래로 음식을 던지게 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경고했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인가요?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건가요? 중국 부모들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동물원 가보세요. 난간은 높게 설치돼 있고 안전요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위험한 행동하면 바로 제지당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10번째 사건도 황당합니다. 한 야채 가게에서 노인이 청경채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잎을 하나하나 무작정 뜯어내고 있었대요. 이 때문에 가게 안이 난장판이 됐고 다른 손님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에는 기본적인 공공 매너가 없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훼손해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한국 같으면 가게 주인이 바로 제지하고 심하면 경찰 부르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런 게 일상이라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선진국의 모습인가요? 11번째, 휴게소 사건입니다. 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는 먹다 남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벽 쪽에는 라면 용기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대요. 휴게소 전체가 정리가 안 돼서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할 정도였고 악취까지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휴게소 가보셨죠? 우리나라 휴게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깨끗하고 음식 맛있고 시설 좋고 외국인들이 한국 휴게소 보고 감탄한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심지어 휴게소가 관광 명소가 될 정도예요. 근데 중국 휴게소는 쓰레기장 수준입니다. 이게 국가의 품격 차이예요. 12번째 사건은 정말 어이없는데요. 도로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이 슬리퍼를 신고 공사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리고 있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슬리퍼가 아스팔트에 그대로 붙어버렸고 남성은 이걸 빼내려고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전의식의 부재입니다. 한국 공사 현장 가보세요. 안전모 안 쓰면 못 들어가고 안전화 안 신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슬리퍼 신고 공사장에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고요? 말이 안 되죠. 13번째 사건. 이것도 웃긴데요. 한 남성이 TV를 들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까지 확인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무거운 TV랑 같이 도로 위로 와장창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TV를 들고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 같으면 이런 거 하다가 바로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벌금 폭탄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교통법규가 있어도 지키지 않고 단속도 안 되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4번째, 관광지 사건입니다. 구이저우 관광지에서 한 무리가 셔틀버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운전사와 승객들이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했는데도 그 무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대요. 셔틀버스는 움직일 수 없었고 현장은 긴장감과 분노가 뒤섞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촬영자가 말하길 셔틀버스가 역에 도착한 후에도 서로 다툴까 봐 무려 2분이나 기다려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운전사가 승객들이 내려서 싸울까 봐 겁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은 어디서든 폭력이 터질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로도 사람들이 싸우고 때리고 난동을 부립니다. 한국 같으면 관광지에서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 관광지는 질서정연하고 문제 생기면 경찰이나 안전요원이 바로 해결해줍니다. 근데 중국은 관광지조차 무법천지예요. 15번째 사건, 시골길 교통사고입니다. 검정색 차량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답답했는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속도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차량은 심하게 망가졌고 주변 차량들은 급히 멈추거나 피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 문화입니다. 한국도 과속하고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있긴 하지만 중국은 그 수준이 다릅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이고 역주행도 일상이고 추월도 막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중국에서 운전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16번째 사건은 더 가관이에요. 도심 외곽 제한구역에서 두 여성이 일반 차량을 몰고 오토바이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웃으면서 운전을 이어갔대요. 그들이 달리는 도로에는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다니고 있었고 순간순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변 시민들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했고요. 목격자들은 정말 위험천만하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근데 두 여성은 웃음을 멈추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운전을 계속했대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한국 같으면 이런 거 하다가 면허 정지 당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게 일상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16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전부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겉으로는 지희라고 하면서 엄청난 경제 대국인 척하지만 실제 사회 내부는 완전히 썩어 있다는 거죠. 치안은 무너졌고 교통 질서는 없고 공공 매너는 바닥이고 안전의식은 제로고 신뢰 사회는 붕괴됐고 부실 공사는 일상이고 공권력은 약하고 법규는 지켜지지 않고 이게 과연 선진국의 모습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후진국 수준입니다. 아니, 후진국보다 못한 면도 많아요. 이제 한국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고 CCTV는 촘촘하게 깔려있고 경찰 신고하면 바로 출동합니다. 교통 질서는 어떤가요? 신호 지키고 양보하고 법규 준수율이 높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공공 매너는 어떤가요?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 함부로 안 만지고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안 내고 안전의식은 어떤가요? 공사장에는 안전장비 필수고 동물원에는 안전시설 철저하고 도로는 부실 공사 없습니다. 실내 사회는 어떤가요?
길에서 누가 쓰러지면 바로 도와주고 119 부르고 응급처치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있어서 도와주다가 문제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6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회 시스템,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문화, 모든 면에서 동시에 발전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회 시스템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공산당 독재 국가고 인권은 무시되고 법치주의는 없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낮습니다. 돈만 많이 벌었지 내실은 완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6가지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수천 건씩 일어납니다. 근데 언론 통제 때문에 바깥으로 잘 안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중국이 지휘라는 건 그냥 경제 규모만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선진국이 전혀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도 후진적이고 국민의식도 낮고 공공질서도 엉망이고 안전도 보장 안 되고 신뢰도 없고 이런 나라가 한국을 뛰어넘는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경제 규모는 클 수 있어도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